이번 영상에서는 파트 A의 챕터 5, 다섯 번째 챕터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 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스크립트는 텍스트 파일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또 빈칸도 잘 통제해서 쓰이면 좋은 그 역할을 하게 되고, 통제를 잘 못하면 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류를 찾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은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여기저기 그림으로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빈칸들이 띄어쓰기 단위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스크립트를 굉장히 정돈되게 보이게 하는 그러한 좋은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에 보시면은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화이트 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샵 기호로 시작하는 그 설명줄 커멘트 라인 말고도 또 컨티뉴에이션 라인이라고 해서 한 줄이 만약에 길어지게 되면 무작정 오른쪽으로 끝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점점점이라는 말줄임표를 이용을 해서 한 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프린트 라인이라는 출력 라인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편의상 나눠 쓰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프랑스에서는 줄 단위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오류가 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줄이 아니라 연결되는 줄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쭉 쓴 다음에, 요게 사실 여기로 가 있어야 되죠. 요 창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띄어쓰기를 하지 말고 점점점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가 한 줄이구나. 요것도 요렇게, 그러니까 44,100 뒤에 한 칸 띄고 0.5가 있어야 되는데, 한 칸 띄는 거를 이제 점점점 다음에 띈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0.5 이렇게 연결하면 요거를 한 줄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는 텍스트 명령으로 시작되는 건데, 끝난 다음에 빈칸이 없죠? 바로 연결됩니다. 어떤 글자를 쭉 쓴 거죠. 그리고 컴마하고 한 칸 띄는 건데, 이제 점점점 다음에 띈 거죠. 예. 요렇게, 그러면 요 세 개가 한 줄로 프라스에 의해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또 앞에서 설명한 경우가 있는데, for loop를 이렇게 인덴테이션을 줘서 for 안에 블록을 하나 모았고, 또 이 안에 for 블록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인덴테이션을 줘서 하나를 더 잘 정리를 했고, 이렇게 인덴테이션을 잘 쓰면 정리돼서 여러분들이 그 스크립트의 오거나이제이션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샘플로 쓴 스크립트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폼 블락 안에서 들여쓰기를 한번 해서 폼 블락이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요. 또 쭉 명령어 내려오다가 좀 띄어쓰기가 한 칸 띄일 필요가 있을 때, 약간 그 마무리가 되는 그런 블록을 이렇게 하나 쓰고 나면은 한 줄 정도 띄어서, 그 다음에 뷰 앤 에디트, 뷰 앤 에디트도 이렇게 한 칸, 요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진다. 또 에디터 창 안에서 뭐가 이루어질 때는 또 이렇게 에디터와 엔드 에디터 사이를 한 칸 들여써서 요게 하나의 블록이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시를 하고요. 에디터에서 끝났으니까 한 줄 정도 띄고 이제 나머지 또 작업을 하고 설명줄로 스크립트가 끝이 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것도 보면은 for loop가 있죠. 한 칸씩 띄었고, 이제 for loop를 표시를 했고, 여기에 좀 설명줄이 이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요거로 했다가 줄임표를 이용해서 두 줄로 나누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건 실행되지 않도록 커멘트 라인 설명줄 표시를 넣고 프라시 무시하게 한 다음에 이제 새롭게 똑같은 걸 카피했는데, 여기서부터 점점점을 넣어가지고서, 그죠? 그대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한 줄로 이렇게 쓴 거, 위에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점점점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빈칸을 앞에는 넣어도 괜찮습니다. 앞에는 탭키를 한번 쳐서 이렇게 넣는데 뒤에는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대로 붙어 있는 거니까.
줄임표 앞에는 탭을 넣어도 되고 뭐 빈칸을 넣어도 되는데 뒤는 절대 넣지 말라. 이게 주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216페이지로 넘어가서 때때로 그 스크립트가 좀 길어지거나 좀 설명이 길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만들면 눈에 확 띄어서 단 매 줄 앞에는 샵 기호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스크립트는 항상 줄 단위로 실행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인덴테이션이 쭉 있죠. for 루프가 좀 길죠, 그죠? 그래서 인덴테이션이 for 루프에서 이렇게 쭉 오는 중간에 또 그 안에 if 점프 블럭이 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쭉 오고 if 점프 블럭이 이렇게 else 그 다음에 and if 이런 식으로 인덴테이션을 하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for 루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고 나머지 또 마지막 저는 항상 이렇게 끝맺음을 합니다. 자, 쭉 넘어가서 217페이지에 역시 들여쓰기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 경우는 이게 for 루프 안에 또 그 블록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보시면은 제일 위에 for 루프가 이렇게 쭉 있죠. 쭉 있다가 근데 중간쯤에 if 블록이 또 있어요. 근데 if 블록이 쭉 가다가 요 안에 에디터 엔드 에디터 블록이 있고 또 if 블록 안에 또 if 블록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쭉 또 가는데 이 안에 while 블록이 있죠. 그죠? while 블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던 if 블록은 else if나 그 else가 전혀 없는 그냥 if에서 and if로 끝나고요. 그 안에 있는 if 블록에서는 if하고 else가 있고 이렇게 and if로 끝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블록이 for 블록, if 블록, 뭐 while 블록, repeat 블록 이런 게 그 안에 첩첩산중 이렇게 그 안겨 있을 때는 이렇게 인덴테이션을 잘 정리를 해야 논리적으로도 여러분이 스크립트를 그 작성을 하실 때 헷갈리지 않고 논리의 흐름 또 머릿속도 깨끗한 상태에서 정돈이 잘 된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도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뭐든지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스크립트도 그 블록마다 이렇게 잘 정리를 인덴테이션으로 정리를 잘 하시고 또 한 칸 띄우기 한 줄 띄우기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깔끔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이제 길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잠깐 보시면 여기 for 반복 루프가 시작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탭 들여쓰기 쭉 이제 이게 끝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또 반복 루프가 또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for 루프. 여기서 인덴테이션 딱 했고 그 안에 세 번째 반복 루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또 여기서 또 한 탭 들여서 이렇게 쭉 가고 그 안에 점프 구문이 있어요. if.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그 안에 또 다른 if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else if도 있어요. 쭉 가는데 그 안에 또 if가 있죠. 이렇게 해서 또 else도 있고 이렇게 쭉 좀 위로 당겨서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if, else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and if가. 그리고 또 요 if 바깥에 거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저 큰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와야 되네요. 이렇게 이제 오다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for는 for가 이렇게 쭉 오다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있는 또 for는 또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for는 이렇게 끝나는 거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블록이 여러 개, 반복 블록, 또 점프 블록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돈이 잘 된 것이다.
제가 이제 그 스크립트를 쓰면서 굉장히 크고 복잡한 스크립트를 쓰게 되는 극단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그런 것도 한번 봐두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줄임표를 쓴 것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예, 보시면은 if 하고 괄호 안에 그 판단문이 있는데, 요 판단을 해서 요게 참이면 요 안에 블록을 실행하고, 그죠? 참이 아니면은 그 그냥 끝내라. 요 if 블록 안에 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깥에 거는 left 플래그가 1이고 right 플래그도 1이면 요 안에 거를 실행하고, 아니면 요 else if로 가서 left 플래그가 1일 때 여기 하고, 아니면 또 right 플래그가 1일 때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는 거로 가는데, 줄이 긴 게 요거예요. if 안에 있는 안긴 그 if 명령문이 좀 길어요. 괄호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죠. 요 글자 너무 기니까 앞에는 탭을 여러 번 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한 다음에는 요 다음에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여기 한 칸 띄었네요. 그래서 left sample letter 문자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left target letter와 같고, 그리고 동시에 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요 문자 변수에 있는 게 또 요 문자 변수에 있는 것과 같으면 요 안에 블록을 실행해라. 점점점. 예, 두 줄. 한 줄인데 두 줄로 나누었죠. file append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력을 하는데 출력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문자 그 변수 이름을 너무 길게 하면 안 좋은 이유가, 이제 너희 그 줄을 바꿔 써야 될 이렇게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문자 이름, 문자 변수, 숫자 변수 이름은 가능하면 짧으면서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타협점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는데 길어서 여기에서 바로 줄을 바꿔서 탭을 여러 번 넣고, 앞에는 여러 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하고 뒤에는 빈칸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출력할 때 빈칸이 필요 없는 탭키로 각 컬럼을 구분하기 때문에 탭키 이외에는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탭 다음에 바로 앞에는 여러 개 넣어도 되고 뒤에는 바로 이어서,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 세 줄이 하나의 줄로 인식이 되는 거죠. 프라단테는. 요거는 두 줄이 하나의 줄로 인식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긴 그 if 판단문을 쓰게 되는데, 이 문자 변수에 있는 값이 지금 그 모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을 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판단 t1 문자 변수에 있는 게 요 모음인지, 혹은 요거인지, 혹은 요거인지, 혹은 요거인지, 좀 무식한 방법 같지만 이렇게 or로 한 열 몇 개를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문자 변수가 모음인지, 그 모음이라면 이 안에 있는 걸 실행하고, 아니면 if 다음에 또 else나 else if로 가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기에서는 o 다음에 한 칸 띄고, 앞에는 여러 개 띄워도 되고 뒤에는 바로 붙였어야 됩니다. o 다음에 한 칸만 띄워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else if에도 역시 그게 아니면은 뭔지 또 세 줄이 하나의 명령 줄로 인식이 되는 거죠. 프라탄테. 자, 2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잘 썼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잘 못 쓰면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에러 메시지도 굉장히 그 유용하게 프라시 잘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메시지를 보면 command rename 명령어가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command rename not available for current selection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란 뜻이에요. 는 적용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rename. 오브젝트가 선택이 안 됐다는 거죠. 보통은 어떤 오브젝트든 선택이 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스크립트의 16번째 라인이 실행이 안 됐으니까 이 스크립트 에디터로 다시 가서 서치 명령을 내리면 여기 goto line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그래서 16 쳐놓으면 16번째 라인을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선택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그 오류 메시지를 잘 읽어보시면 명령 그 오류를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예를 여기 보여드리는데요. 요 왼쪽에 있는 스크립트가 얼핏 봐서는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실행시켜보면 폼 창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근데 OK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는 순간 에러가 뜬대요. 그러면서 방금 전에 봤던 rename이란 명령어가 현재 오브젝트엔 적용이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16번째 라인으로 가래요. 그러면 16번째 라인으로 가서 스크립트 에디터 와서 서치 명령에 goto 라인으로 해서 그 뜨는 창에다가 16을 쳐요. 16번째 라인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프라시 보여줍니다. 16번째 라인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선택해서 보여주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rename 명령 있고 string object라고 이름을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잘 보니까 점점점에 왼쪽에 빈칸이 있어요. 여기에. 그죠? 이 명령어 다음에 점점점은 추가적인 인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빈칸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여기 빈칸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난 거예요. 이런 건 진짜 주의하지 않으면 찾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빈칸을 잘 쓰시고 오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스크립트 에디터, 플러스에 내장된 스크립트 에디터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면 색깔로 표시도 해주고, 뭐, 줄 번호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에디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를 미리 쓰시고 계시던 분들이 있으면 그걸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새로운 걸 찾아서 써도 되는데, 가능하면 뭐 스크립트 에디터를 쓰면 됩니다.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챕터 6은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